음. 자, 이번에는 수평대항기관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수평대항기관은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서 기관이라고 하는데, 복서 알죠? 권투 선수 주먹을 주고 받는 형태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냥 복서 기관. 수평한데 대향형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수평 대형 기관을 자동차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스바루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요. 이번에 도요타랑 얼라이언스를 해서 86 차량 86 엄청 유명한 차량이죠. 매니아들은 아마 알 거예요. 86개도 이 모델을 도요타랑 함께 같이 런칭을 해서 만들어 넣었어요. 근데 이런 기관은 조금 보기 드물잖아요. 쉽지도 않고. 근데 왜 이런 기관을 만들었을까요? 장점은 있긴 합니다. 확실한 장점은 있는 게 기관의 전체 높이가 낮습니다. 전체 높이가 낮다는 게 이 높이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엔진이거든요. 엔진의 무게를 낮추어서 차량의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스포츠카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평 대형 엔진을 보통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일본에서는 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형기관, 여기 보이시는 요 형태가 되는데요. 성형기관, 요거는 차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차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축의 끝에는 뭐가 달린다?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가 달리겠죠? 프로펠러가 달려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기관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항공기도 프로펠러 기 정도에서만, 소형 프로펠러 기 정도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기 뭐 항공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러한 형태를 가진 엔진을 바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차에서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고, 엔진이 피스톤이 여기 하나씩 다 달려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연속적인 동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비행기에서는 주로 좀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요 페이지에서는 로터리 기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 정말 특이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로터리 기관, 아까 회전형 기관에 우리 로터리 기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로터리 기관은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로터가 여기 보이시는 이 로터, 삼각형으로 생긴 이 로터라고 합니다. 이게 피스톤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하우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린더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자 안에서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생겼죠. 이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이 최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최적의 변화에 의해서 흡입하고 다시 이 상태에서 압축하고, 그리고 압축된 공기를 빵 터뜨려 폭발하고, 그럼 이렇게 밀려 넘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빼기 해주고, 이런 형태. 그래서 로터가 한 번 돌 때 세 번의 폭발이 일어나요. 아니 선생님, 세 번의 폭발이 웬 말입니까? 이 말은 한 면당 하나의 실린더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사이에 날개마다 4사이클의 동작을 완성한다. 4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얘기하겠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기관의 또 장점은 밸브가 없다는 겁니다. 밸브라고 하면 아까 우리 피스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뭘 그려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통로가 이렇게 있고 얘를 닫아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열릴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를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려서 사실 이 사이로 이렇게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다시 이 친구가 이렇게 닫히면 밀폐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밸브들이 있다 없다? 이 친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관의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일본의 마츠다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진짜 양산되고 있는 차량인데 뭐 최근에는 RX7, 뭐 RX 8 이런 차량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차량들이죠. 그런 차량들에서 사용이 됐고 이런 차량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엔진이 되게 작다. 아주 소형이고 저배기량에서도 되게 강한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차량들이 1300cc 구조에서 터보차저를 얹으면 한 270마력 정도가 기준 마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차량들 또 있다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터리 기관까지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 실린더 배열에 따라서 기관의 부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사실 PPT만 보고 선생님 설명만 듣고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아마 계약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뭐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계약을 해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당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쭉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기관의 냉각 방식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 기관이 화석연료를 보통은 태우잖아요. 우리 자동차에서는 가솔린, 디젤, 가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태워서 열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것들인데 이때에는 당연히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열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 가솔린 기관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을 할 때 열은 한 20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간적인 열이요. 그러면 우리 이 기관이 아마 못 견디고 녹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냉각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냉각 방식은 일단 크게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할게요. 크게는 자 여기서 보시는 공냉식과 그리고 순냉식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공냉식,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순냉식,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식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린더 헤드라고 하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요. 이렇게 기관이 있는데 그 위쪽을 실린더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우리 머리 헤드라고 하고요. 이런 곳에 방열핀, 냉각핀 이런 식으로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냉각핀을 많이 두게 돼요. 이렇게 냉각핀을 두고 핀을 두고 여기에다가 공기를 불어서 냉각팬을 회전시켜서 식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가 달리게 되면 뭐가 생기겠죠? 주행풍이라는 게 생깁니다. 바람이 생기겠죠. 그 주행풍에 의해서 엔진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기만으로 우리가 냉각시키는 걸 우리가 공냉식 기관이다. 공냉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냉각핀을 두지 않고 이렇게 실린더가 있다면 요거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실린더가 있다면 그 실린더 주변에 냉각수, 물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둡니다. 통로를 두고
물 펌프, 워터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물을 순환시켜서 그 물을 식혀주는 것들을 우리가 순행식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은 차량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99% 뭐다? 순행식. 그럼 선생님 공냉식이 있습니까? 차량에서 공냉식 있나요? 공냉식인 우리 차량에는 바이크도 포함되니까요. 바이크는 많아요. 바이크는 공냉식 차량들이 많고요. 요즘 순행식도 많지만 바이크는 많이 있고요. 근데 차에서도 끝까지 공냉식을 고집했던 차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차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만한 남자는 포르쉐라고 하죠. 포르쉐 차량들이 끝까지 공냉식을 고집하다가 지금은 근데 어떻다? 지금은 현재는 순행식 씁니다. 순행식. 끝까지 차량에서는 포르쉐가 조금 공냉식을 고집했던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기관의 부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기관의 부류, 여기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책이 다 있으시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들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편집을 해서 혹시나 우리 EBS 클래스가 제대로 구동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는 자동차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뭐 항목을 사용할 거거든요. 링크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에 대해서는 구독을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구독을 걸어 놓으시고 내용들을 틈틈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구독 링크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줌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